하루 쉬고 나니까 뭘 했다고 벌써 금요일이 왔나 싶은 오늘입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7주 연달아 아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또 독감 환자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뜻한 연초 보내시면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는데요. 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길 참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지침서 머니마스터가 함께할 텐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수연이고요. 1월 3일 금요일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분위기 정말 괜찮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 2,400 어제 정말 못 버티고 참 안타깝게도 2,400 내어준 채 마무리했는데 오늘은 안착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잘하면 오늘 700선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물씬 올라오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과 함께 담고 있는 흐름들 잡히고 있는데 매수 규모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최근 연일 팔자세에 이어 오늘 1,928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함께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양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여전히 팔자세 보이지만 아직 그 매도 규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기관이 오늘 양시장 함께 사들이는 모습들 잡히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 오늘 또 하락 시작했지만 또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다음 주 8일이면 발표될 텐데 증권사 여러 곳에서 계속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이면 공개될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의 모바일 D램이 또 삼성전자가 아니라 마이크론의 D램으로 최우선 탑재된다라고 하는 소식에 오늘 약세 출발했었습니다. LPDDR5 삼성전자 이 발열 문제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기술력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른 회복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쪽 오늘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다 괜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른 어느 정도의 투심 다시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어느덧 또 오름폭 계속 키워갑니다. 4% 넘는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 혹시라도 18만 원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일으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밑에 있는 한미반도체는 더욱더 강한 양봉길이 늘려나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3% 강하게 뛰면서 35만 원 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이번에 테슬라의 인도량이 컨센을 하회했다라는 소식에 오늘도 2차 전지 좀 급락을 면치 못하려나 싶었지만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고 해야 할까요? 또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의 IRA 보조금 관련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가 조금 더 시장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어제 좀 쉬어가고 있었던 바이오 쪽으로도 오늘 투심 잡히고 있는 모습 잡히고 있고요. 현대차 1% 상승하면서 21만 4천 원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기아는 오늘 현대차와 조금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1% 하락, 하지만 10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소폭 올라가고 있고요. KB금융 오늘 2%까지 오름폭 키워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도 금융주 어제와 함께 강세 흐름 마찬가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3% 반등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에 좀 하락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20만 원 위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도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일제히 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1% 상승하고 있고요. HLB 2%. HLB가 최근 그룹주들과 함께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 양봉 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장 출발할 때 상한가 좀 깨지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하이젠 R&M도 그렇고요. 어제 올랐었던 로봇주 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하락세가 연출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 상승합니다. 2차 전지가 정말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어제 두 종목 연일 하락하면서 4% 낙폭 키우면서 52주 신저가를 만들어냈는데 오늘 강한 반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10%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그룹주들과 함께 뛰면서 에코프로머티까지 같이 올라가는 흐름들 잡히고 있습니다.
그 외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3% 뜁니다. 삼천당제약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잡히고 있죠. 그 자사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한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간 열심히 닦아온 만큼 그 공을 받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어제 아주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도 오름세 좀 그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들 휴젤과 함께 뛰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오늘은 좀 보합권대에서 출발을 했지만 2%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단에서 그 소부장까지도 유리기판까지도 오늘 좀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장 분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종목별로의 선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황 짚어봤고요. 본격적인 투자 포인트, 머니 포인트와 함께 하시죠.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을까요? 이 시각 특징주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전체적으로 섹터들이 다 강한 흐름을 보여줘가지고요. 혹시 이 섹터 내에서 좀 눈에 띈다 하는 특징주가 있을까요? 뭐 눈에 띈다기보다는 뭐 그동안 2차 전지가 워낙 네. 약세였다 보니까 맞아요. 오늘 좀 이제 기대도 많이 되시고 좀 설레이기도 하면서도 이러다 또 이제 금방 실망 나는 거 아닌가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얘기를 좀 서두에 뭐 잠깐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 드린다라고 그러면 바로 제가 몇 시간 전 제가 이제 딜사이트S 야간 저녁 8시에 제가 이제 나 혼자 점상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죠. 어제 야간 8시 한 반 정도에 제가 아주 거품을 물면서 외쳤습니다. 자, 우리 석유화학과 건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아주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캐즘 몰랐냐? 제가 어제 특히 이제 야간에 금양 얘기 많이 드리면서 몰랐냐? 그 공사대금 지금 못할 정도로 재무적으로 어려운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문제가 되지 않는다. 2차 전지는 지금 꼭 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아침부터 좀 반등을 해주니까 참 반갑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시장이 아주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횡보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의 에너지는 굉장히 넘치지만 본격적인 방향을 잡고 한두 차례 만에 센 움직임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출렁거리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2분기까지를 기대한다라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흐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는 꼭 지금이라도 담아야 된다. 이렇게 먼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뽑아주신 개장 특징주 한 5종목 있는데요. 모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왔었던 관심주들일 것 같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SK하이닉스 준비되어 있고요. 한미반도체, 오늘 오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HD 현대중공업 조선 관련주, 그리고 어제 아주 핫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볼까 하는데 네. SK하이닉스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자체적인 흐름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연단위 기저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한 4.85%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많이 올라갔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라고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시장이 오래도록 힘겨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지금 SK하이닉스 차트 흐름을 같이 놓고 본다라고 그러면 자, 올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에서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정 흐름을 보였는데 SK하이닉스는 그나마도 우리 시장에서 가장 견조하고 강하게 버텼던 종목이죠. 사실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고 이 딜사이트 S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과를 내드렸던 이제 IT 소부장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1분기 이후에 급락을 하고 거의 만 1년간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제 한 반년 정도 조정을 보였는데 반년간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만큼 삼성전자하고 마찬가지 두 종목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자, 실적 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과 우려 사이에서 우려에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 이제 대외적인 여건이 조금 진정된다라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의견까지 좀 드린다라 그러면 사실 SK하이닉스가 재차 올라선다라고 전 20만 원대 정도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20만 원 정도 움직일 수 있다라 그러면 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부분의 IT 소부장주들 제가 이제 그동안 유튜브라든가 여러분들 방송 출연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보면 대부분 IT 소부장주들 시가총액이 1,000억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키가 작은 종목들인데 그 작은 종목들 제가 항상 PBR, 북밸류 제가 보여드리면서 네. 지금 이 정도면 들어가야 된다. 0.38배, 0.2배, 0.48배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만 진정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IT 소부장도 꼭 한번 집중해보자. 대형주보다는 소부장으로 가야 됩니다. 요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보면 사실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소부장이나 유리기판단에서의 움직임까지 같이 보면 뭔가 반도체 이제 추세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짐들도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대외적인 여건이 좀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SK하이닉스 20만 원 빠른 돌파 어느 정도 마음 가져봐도 될까요? 아, 그렇죠.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시장의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첫 출연이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규모가 있는 시장을 비교해 본다라 그러면 네. 우리 시장이 뭐 1등하기도 당연히 어렵겠습니다만 꼴찌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압도적인 격차로 꼴찌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최근까지 구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 정도의 디커플링이 일어난 적은 2000년도 이후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20여 년 동안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올라오는 부분도 사실은 환율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참 아픈 슬픈 일들이 있죠. 그런 불확실성의 일부의 해소로 인한 쇼커버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상승했냐라고 물어보면 상승하지 않았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등에서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추세의 전환은 통상 이틀 이상을 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더욱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씀을 꼭 먼저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레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이죠. 한미반도체도 좀 궁금합니다. 이 HBM 관련주들 요즘 뭐 브로드컴 얘기도 있었고요. 이제 HBM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크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저는 아주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한미반도체가 새해 들어서 이거를 연속으로 아주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좀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나마 제가 좀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네. 이 IT 섹터에서 가장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 사실은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워낙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계속 아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저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꼭 듣길 바랍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SK하이닉스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과연 SK하이닉스 자체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냐, 삼성전자는 과연 주가가 안 좋아서 빠지냐. 재밌는 게 뭐냐면 뉴스에서 이제 우리 주변에 삼성에 근무하는 동료들도 있고 이제 연말 지나면 이제 뭐 연말 정산도 해야 되지만 뭐 상여금이라든가 보너스 또 이제 직장인들에게 아주 또 큰 기쁨의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2023년도에는 반도체 사업부에서 아예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올해 들어서는 아주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다. 자, 과연 뭐가 먹겠습니까? 주가는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성과급을 크게 나눠줘야 될 정도의 실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풀리게 되고 외국인들이 아주 이 공격적인 하방 포지션이 일부 쇼커버링만 나온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체에도 긍정적입니다만 한미반도체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장 빠르게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또 이제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9조 원 정도 되는 제법 많이 살 수 있는 기관 외국인이 좀 유동성을 충분히 좀 발휘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들어오는 물량 정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쇼커버링의 일부가 들어오는 걸로 보인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만 잠깐 화면 한번 좀 같이 잡아주신다 그러면 지금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퍼밸류가 지금 31배 나옵니다. 뭐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뭐 많이 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퍼하고 PBR 정도는 보시면 괜찮겠죠. 그죠? 퍼는 이제 수익성 관련된 지표니까 낮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얼마 만에 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특히 단기 순이익보다는 향후 이익 추정치가 낮으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딱 하나 꼽으라 그러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 제가 아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아쉬운 부분을 풀어줄 수 있으면서 시가총액 덩어리가 제법 되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유동성이 충분히 되니까 시가총액이 크니까 1,000억짜리는 내가 살라고 해도 어떻게 사겠어요? 못 사죠. 그래서 얼마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지금 현재 구간에서 PBR이 14.09배라는 거는 네. 저는 좀 한 사이클을 노리고 싶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번 한 사이클을 좀 노려보고 이제 다시 소부장에 집중하자. 이게 제 의견입니다. 좀 한미반도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말이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요. 좀 6월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내림세가 시작이 됐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오르고 내리고도 했었지만 보유자분들께서는 많이 마음이 아팠던 그런 종목이었을 것 같은데 오른 김에 조금 더 쭉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좀 올해 제약바이오도 CDMO가 트렌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올 하반기에 네. 많이 힘들다라고 합니다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줬던 부분이 사실 제약바이오였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나라 이제 여름 이후 7월 이후 우리 증시에서 아주 폭발적인 랠리를 보였던 종목들 보면 대부분 이제 제약바이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죠. 자꾸 올 하반기네요. 예. 지난 하반기 동안 아마 그래도 좀 훈훈한 겨울을 보내신 분들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공략을 많이 하신 분들일 것이고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소외된 섹터를 좀 공략을 하셨다라 그러면 수익률에서 좀 많은 차이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하면서 잠깐 이거 좀 또 저하고 함께하는 전후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좀 언급을 한다라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 아침에 여의도로 출근을 해서 네. D사이트 SA 본사에서 지금 공개 방송을 하다가 사실 제가 이 방송 출연을 이어서 하고 있죠. 아우, 예, 바쁘십니다. 이 또 방송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어서 계속 공개 방송을 할 건데 제가 이거 그래도 오늘 처음 만나니까 네. 그래도 또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니까 네. 그래서 자기 PR 짧게만 한다라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시청자님들 위해서 공개 방송 얼마나 많은 채널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경쟁자들이 좋은 종목도 많이 드릴 건데 네. 저 역시도 오늘 공개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선물이 있죠. 자, 제가 70원에 아까 매수를 했는데 지금 막 145원이 넘어가면서 수익률이 이제 100%를 초과했네요. 지금 우와. 유튜브 스트리밍 D사이트에서 접속해 보시면 100% 넘는 이 수익률 보시게 될 겁니다. 원래 제가 이 방송 출연에서도 실전 매매하는 부분을 ELW 같은 거 실전 매매하는 거를 제가 원래 보여드릴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늘 조금 좀 협조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출연할 때는 이거 말로만 이거 보이세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지금 D사이트에서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 접속해 보시면 제가 화면을 그대로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목표가 400원입니다. 73원에 사서 목표가 400원이니까 한 6배 가까이 수익이 되겠죠. 지금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의미로 제가 드렸는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규모적인 측면이겠죠. 그리고 이미 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격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8분응선은 넘어간 게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올 하반기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해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100이라고 한다면 사실 제약바이오가 한 85 이상이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였습니다. 네. 한 종목을 굉장히 여러 번 추천하기도 했고 뭐 퀀타매트릭스 뭐 날아가기도 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절대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고 뭐 랩지노믹스 이따가도 또 설명드릴 건데 굉장히 좋게 봅니다만 지금은 이제 슬슬 빠져나와도 괜찮은 시기다. 왜? 연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기, 반기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 섹터가 계속해서 랠리를 집중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IT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AI 그리고 낙폭 과대하면서 저퍼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PBR, 시가총액 1,000억인데 PBR이 0.3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이제 아주 좀 압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 수혜주잖아요.
올해 더 좋을 거라던데. 그렇죠. 금리 인하 수혜해 준 것도 맞고 네. 올해 더 좋은 부분도 많은데 네. 낙폭이 워낙 큰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장 자체가 워낙 낮아져 있고 뭐 지금 유튜브 들어가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시범 보이고 있는 수익률이 100%를 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이 올라간다에 건 거예요. 오늘 아침에 네. 시장이 많이 올라갔지만 더 올라갈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콜을 매수하는 걸 직접 보여드렸어요. 아직 모르니까 ELW는 잘 모르시잖아요. 생소하고 그래서 제가 소액으로 직접 매매 시범을 보여드려요. 그래서 그게 벌써 100%가 넘어갈 정도니까 이미 시장이 올라간 상태에서 저는 더 올라갈 거다에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시장을 어떻게 보는 사람일까요?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처음 만나니까 낮에 처음 뵈니까 저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야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 시장 자체가 긍정적이니까 좋긴 합니다만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에 압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제약 바이오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목들 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제 역할은 아니니까 가장 돋보일 종목들을 꼽아가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나쁘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잘하는 게 이제 또 고점에서 사서 물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땐 확실히 그동안의 낙폭 과대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급 특징주에서 말씀 주신 게 딱 좋아요. 하나솔루션을 들고 와주셨습니다. 그동안 신재생이 정말 어려웠는데 오늘 좀 풍력주도 그렇고요. 신재생 관련주들 다 잘 나가더라고요. 하나솔루션 앞으로 쭉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제가 어제 네. 또 이제 비슷한 취지로 제약 바이오가 지금 나빠서 수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제 야간에는 사실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네. 큰 종목들 가장 이제 선두 그룹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 30-40% 정도는 덜어내야 될 때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제가 기자재 업체를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화학주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이라는 사익을 추구하고 이제 정부라든가 이제 공기업들이 이제 공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특정 산업이나 회사가 어려워질 때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는 이건 진짜 철학적인 문제예요. 이건 네. 운영 철학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어제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이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나서야 된다 지금은. 무조건 나서줘야 된다.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산업은행에서 지원을 받고 나서 다시 이제 민영화되는 그 과정을 겪을 때 정관계 모든 인사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지금 그 회의가 사실은 1월, 2월 달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워낙 12월 중순 이후로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들이 워낙 불거지다 보니까 그런 스케줄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좀 많이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는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그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그쵸.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제 딱 잘라서 금양 질문하실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몰랐냐. 공사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 돈이 없는데. 그게 뭐 회사가 못한 거냐. 아니 당연히 B2B 기업에서 원래 사기로 했던 곳에서 안 사는데 그럼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나 벤츠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안 했냐. 원래 벤츠 S클래스까지 뭐 하기로 했습니까? 다 이제는 2차 전지 세단까지 고급 세단까지 다 돌린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원래 보통 모델 풀체인지가 5년 단위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다음에는 그러면 벤츠 S를 이제 전기차로 바꿔야 되나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어느 순간에 1, 2년 사이에 모든 계획을 다 틀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들은 죄가 없고 이 부분 결국 석유화학을 살리기 위해서 뭐로 가야 된다? 신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네. 석유화학 그 업종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첨단 산업들 2차 전지가 그중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들에 대한 구제안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럴까요? 뭐 상생 방안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야 된다.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랠리는 뭐 사실 지금 뭐 태양광 뭐 어쩌고 뭐 단기 뭐 유가 내려가니까 원가 절감 어쩌고 뭐 이제 환율이 어쨌든 이제 수출 기업이니까 환율 때문에 뭐 본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인 토양과 트렌드가 다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석유화학주 제가 어제 그 잘 나가는 HD 현대중공업 네. 얼마나 큰 소리 많이 쳤습니까 제가 얼마나 봤습니까 이걸 내가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자랑 많이 했어요 제가. 네. 근데 이제는 덜어내라. 하나솔루션 같은 석유화학 종목 들어가야 된다. 어제 말씀드렸죠? 왜? 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뭐 저 위에서 뭐 얼마를 빠졌는데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간단하게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봐야 되는데 제가 하나그룹 근무해서 그런지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솔루션도 애착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본다라 그러면 PBR이 0.35배거든요. 물론 그냥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특수설비이기 때문에 사실 네. 이 PBR 0.35배라는 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숫자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 구간까지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거의 은행권이에요, 은행권. 아니면 자동차 수준까지 밀려나 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트렌드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그 큰 흐름 변화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짧게 볼 종목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 종목도 아까 제가 제약바이오 내가 100종목 추천한 것 중에 85가 제약바이오인데 내가 그거를 이제 슬슬 줄여나가서 석유화학 저 바닥에 있는 걸 사라 그러고 제가 여태까지 조선주 그렇게 추천해놓고는 조선주 이제 30~40% 수익 실현하고 이제 기자재에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제 또 석유화학 들어가고 2차 전지 들어가야 된다. 그걸 제가 어제 밤에 얘기를 했는데 뭐 하루 사이에 밤 사이에 그러게요. 말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이고 무조건 저는 이걸 굉장히 이 변화가 1분기 이내에 나올 거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도 꼭 같이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체 조선이 최근 정말 강했었고 또 오를 만한 모멘텀이 탄탄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많이 받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HD 현대중공업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땐 어느 정도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마스터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철강, 화학, 2차 전지 최근 좀 힘들었었던 낙폭 과대주들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특징주로 그런 종목들을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봤던 하나솔루션에 이어서 펜오션, 서진시스템, 카카오, 티웨이 항공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펜오션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펜오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의 낙폭 과대주였다. 이제 조금 다시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한 9시 반까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한 20~30포인트가 올라가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20~30포인트가 오른 상태에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10원 매매해서 제가 콜을 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100%가 넘어가고 있는데 직접 그건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올라서기에는 추세의 전환을 확인하기엔 이릅니다. 보통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고 오죽 어려움이 많으면 꼴찌를 하겠어요. 꼴찌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호텔 꼴찌는 우리나라는 좀 쉬운 것 같아요. 1등 뭐가요? 아니면 꼴등. 1등 하는 건 1등 아니면 많이 꼴등.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좋겠네요. 그거 좀 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등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1등 저도요. 하는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워낙 지금 낙폭이 큰 상태에서 네. 일시적인 쇼커버링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낙담할 수준은 아니고 이 바닥권에 대한 공감대 우리가 항상 북밸류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PBR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시장 충분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낙폭 과대한 종목들 뭐 그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 주식 뭐를 살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딱 잘라서 얘기를 한다라 그러면 저는 막 두리뭉실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좀 듣기에 좀 야속하시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펜오션은 굳이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아직은 조선 기자재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 펜오션도 그렇고 항공운송산업 쪽이 쫙 운수창고업이 쫙 올라가고 나면 이제 동행하면서 약간 후행하면서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건데 네. 사실 지금 조선주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벌크 시장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 집권을 앞두고서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원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LNG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삼성중공업보다 어찌 보면 현대중공업이 더 셀 수 있는 이유가 150척 수주였는데 111척이 LNG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LNG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임이 여러 가지 개선이 되고 있느냐 조금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중국의 경기 부양이 조금 더 효과를 내는 거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근데 중국의 경기 부양이 효과를 발휘한다라 그러면 이미 화학주라도 치고 올라가고 있겠죠. 근데 오늘 처음으로 양봉 한번 나와서 저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아직 아니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는 게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펜오션은 조금 순서가 뒤로 밀리지 않을까.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펜오션이 나쁘다가 아니라
더 빨리 움직일 종목이 있습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어두자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빨리 잡아야 어쨌든 차익 실현을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중요해 보이고요. 서진 시스템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이번에 910억 규모의 ESS 공급 계약 체결했다. 이러한 소식들로 움직이는 건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시세가 괜찮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 3만 원 돌파한 다음에 좀 배터리 시장 내에서도 어느 정도 대장주 역할 할 수 있다? 기대해봐도 될까요? 제가 그 2차 전지에서 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결론만 얘기 드린다라 그러면 네. 대장까지는 좀 어렵다. 대장은 어렵다. 대장까지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저는 오히려 낙폭 과대한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은 반대로 얘기해서 흠집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종목이죠. 이 회사가 사실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한다라고 합니다만 이건 제가 나중에 이런 종목들 이 시간에 제가 좀 되도록 많은 종목을 좀 봐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조금 이제 듣는 분들도 더 이제 매매에도 좀 빨리빨리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론만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꼭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많이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 회사는 흠잡을 게 없어요. 12개월 포워딩 포 했을 때 8.98배 나오고 네. PBR 이제 2.03배에다가 이 회사가 뭐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 뭐 안 거치는 부분이 없고 여기 뭐 장비 관련된 부분, 배터리 부품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팔방미인인 거 분명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방어력이 굉장했죠. 그래서 2차 전지라고 만약에 이 회사를 가정한다라 그러면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상투급 가까이 최상단부에 인접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종목들이 대시세가 한번 나온다라 그러면 더 올라올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진 시스템의 강점이자 약점인 게 주가를 이렇게 많이 방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ESS죠. 그래서 제가 항상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단연 뭐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비엠 많이 떠올릴 수 있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금양 그리고 이제 삼성 SDI죠. 삼성 SDI를 제가 가장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게 네. ESS에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실적이 다 안 좋아지는데 매출이 두 자릿수 거의 30%대 위주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분기 단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 SDI는 ESS에서만 끌어도 충분하다. 주가 방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많이 밀려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충분히 그런 종목들이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방어한 만큼 조금 모범생인 거 분명합니다만 낙폭 큰 종목들. 뭐 금양 결론만 얘기하면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나 혼자 점상에서도 단기간에 3거래일 동안 한 4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제가 선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지 지금 서진 시스템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금양 틀어주신 김에 잠깐 차트 그럼 한번 좀 보고 넘어갈까요? 네. 금양으로요. 예, 금양으로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자 제가 나영을 하는 사람은 어떤 매매를 하는 사람이냐 아까 이제 ELW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아유 지금 설명하면서 아까 플러스 100% 넘어갈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플러스 한 80% 정도로 줄었네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오늘 여기서 안 팔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도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주식은 뭐를 하느냐 급등주의 전설 중따라고 합니다. 자 금양을 가지고 40몇 % 수익을 냈다는 게 말이 되나? 되죠. 언제 공략했을까요? 12월 12일입니다. 자, 제가 이미 이 금양 같은 종목들, 낙폭 과대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말은 항상 후행하는 거예요. 정말 좋다 하는 종목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볼 땐 그게 말이 됐나 싶을 정도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습니다. 근데 막상 종목의 흐름이 안 좋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나쁘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모든 보고서 이제 증권사에서 아예 2차 전지 관련주를 커버리지해서 제외하는 증권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력을 축소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반등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양 같은 이런 낙폭 과대한 종목들 제가 12월 12일 날 장 초반에 시가 때 자, 오늘 상한가 들어갈 종목은 언제 신호를 준다고요? 아침 9시에서 9시 5분까지 급등주구는 무조건 흔적을 남긴다. 뭐로? 말은 다 거짓말할 수 있다. 절대 감출 수 없는 게 뭐가 있다? 거래량과 매수 체결 강도였죠. 그래서 12월 12일 날 장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스트리밍 하면서 공개 추천도 해드리고 장 끝나고 나 혼자 점상에서 또 추천해드리면서 이렇게 멋진 성과를 단기간에 쟁취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빠져 있죠. 근데 아직은 베이스 캠프를 좀 낮춰야 돼요. 오늘 반등은 쇼커버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너무 속단을 하지 맙시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 그래서 금양은 조만간에 제가 또 여기에서 40몇 % 수익 냈지만 내가 들어간 자보다 더 빠져 있어요. 자, 또 노려야 될까요? 안 노려야 될까요? 노려야 됩니다. 계속 두들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0% 정도로 안 끝난다. 그래서 같이 한번 잘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 2차 전지를 굉장히 좋게 보시네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월 12일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올라오니까 이제 우리 딜사이트 말고 다른 경제 방송 이런 채널들에서도 좋게 얘기를 하겠죠. 원래 올라가면 또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까요? 저는 왠지 오늘 좀 가짜 반등. 그렇죠. 한 번만에 해소되기에는 아까 저도 인정하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금 이 정도의 반등 가지고는 추세의 그쵸? 되돌림을 얘기하기에 아직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12월 중순에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모양이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차트상. 근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 계속 노려보고 있다가 저는 뭐를 보냐면 이렇게 낙폭이 큰 종목들, 이격도가 과대한 종목들이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임 나올 때, 자, 이제 다른 좋은 종목들도 많은데 거래가 실리고 매수 체결 강도가 130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대형 우량주에서 낙폭 큰 종목들은 반드시 이제 추세의 3분의 1 정도 되돌린다. 근데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40% 정도를 취할 수 있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런 움직임 한 3, 40%를 두세 번 정도 노리고 진바닥을 확인하고 바이앤홀딩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저도 공감합니다. 아직은 단기 대응이 유리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듣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추천주까지로 넘어가 봐야 하니까요. 일단 특징주는 여기까지만 좀 짚어보고요. 본격적으로 뒤에 공략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S의 나영호 마스터와 함께 추천주 3가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첫 번째 덕산 하이메탈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수소시장에서 장밋빛 전망을 좀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수소 시장도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네. 해도 좋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수소 시장이 막상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어찌 보면 뭐 현대차에서도 그렇고 수소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다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수소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 가지고 뭔가 뭐 매출을 크게 일으키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덕산 하이메탈에 대해서는 이 수소 시장 관련해서 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라든가 이런 사업 구조에서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제가 이 덕산 하이메탈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화면 한번 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보면 덕산 하이메탈의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 돼요. 1,800억. 참 어찌 보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종목이죠. 막 몇십조 되는 회사들 사실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종목은 뭔가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그러면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자 그냥 제가 어떤 의견을 내기 전에 현재가 화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퍼가 52.63이라고 써 있고 4.18 옆에 2라고 써 있죠. 이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앞으로 기대되는 전망이 좋다라는 건데 굉장히 좋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PBR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보통 대형 우량주들이라든가 자산주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곳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뭐 이미 거기에 특수설비가 깔려 있어. 그럼 그거는 사실 청산하기 어려운 가치긴 합니다. 또 어느 회사에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은 느낌의 순환 출자 느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 PBR에 대한 부분이 적정성 판단에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이 덕산 하이메탈 정도 되는 이런 회사들은 PBR 0.6이면 그냥 0.6입니다. 굉장히 우량하고 좋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수소 관련해서도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인재다. 그것도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체적인
모멘텀만으로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쭉 이 회사가 이 섹터별로 분류되어 있는 걸 보면 우주항공산업, 반도체 재료 부품, 방위산업, 드론, 그래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해서 IT 소부장 쪽,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과연 얼마나 못했냐. 삼성전자가 진짜 못한 게 많으면 왜 2023년도에 성과급을 안 줘놓고 2024년도에 성과급을 많이 주냐. 네. 이 자체가 뭔가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 실적이 안 좋은데 어떻게 성과급은 나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못 받아서 절대 시샘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라 막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가의 흐름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덕산하이메탈 포함해서 IT 소부장 기업들이 PBR 0.5, 0.6짜리들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나 혼자 점상에서 추천해드리는 종목들이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야들 꼭 같이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낙폭 과대한 석유화학하고 IT 소부장 PBR 0.5 전후로 된 기업들 공략해본다라 그러면 이번 1분기 아주 후끈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와, 이번 1분기 후끈하게 보내려면 수소도 같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 들고요. IT 소부장. IT 소부장. 네.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같이 네.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격 전략은 좀 자막으로 이렇게 좀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지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요. 네. 현재 시세가 한 3,975원 정도 아, 이렇게 좋습니다. 나와 있거든요. 네, 자막으로. 아니 제가 150% 넘어가면 네. 150% 넘어가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려고 계속 그걸 제가 아까 매매 시범 보여드린 오늘 아침에 여의도까지 오느라 힘들었어요. 만원 지하철 오랜만에 나의 사랑하는 MR을 집에 두고 혹시 네. 지각할까 봐 지하철 타고 오는데 아 정말 우리나라 다들 진빠집니다. 열심히 사십니다. 네. 정말 훌륭하고 그래서 아무튼 좀 자막으로 좀 띄우겠습니다. 150% 넘어가면 이 힘든 길을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침부터 매매 시범 해드리고 내가 같이 이렇게 시범 매매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수익률이 하루도 안 돼서 150%가 넘어가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계속 그거 내가 이제 언급하려고 지금 띄워놓다 보니까 내가 이 원고를 좀 잘 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고를 자막으로 좀 보셔야죠. 이렇게 자막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이미 드렸으니까. 네, 덕산 한번 하이메탈 읽어주십시오. 목표가 네. 7,100원, 손절가는 3,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수소 자체가 지금 인프라가 확실하게 깔려있진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래 전망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만하지만 손절가 라인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인텍 플러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인텍 플러스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인텍 플러스가 오늘 사실 제가 또 추천하는 게 되죠. 제가 그 나 혼자 점상이라는 우리 같은 딜사이트S 이 경제 프로그램에 8시에 제가 출연하고 지난해 가장 마지막에 출연했던 게 12월 26일인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올 새해 시작하면서 25%가량 쫙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사실 AS를 또 본의 아니게 해드린 종목이죠. 저는 윗꼬리가 길게 달려서 나중에 더 힘차게 장대 양봉으로 끝날 때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좀 이걸 얘기하자고 그래서 하고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윗꼬리를 길게 달긴 했습니다만 악성 매물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다. 오히려 매물 자체를 소화하는 부분이 많이 됐다. 그리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도 이 얘기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안 된다 싶은 분들은 빨리 파세요. 팔 사람들이 빨리 팔아야 이제 단기간에 그 물량 소화하고 더 힘차게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팔까 말까 이거 안 된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빨리 파세요. 빨리 파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 몇 달간 실렸던 거래량보다 폭발적인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원형 바닥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악성 매물들은 상당 부분 소진이 됐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인텍 플러스를 들고 계신 분들의 평균 매물대라 그러면 14,000원대에 상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가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사실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뭔가 정책적으로 집행을 하거나 정말 이게 기관성 자금들이 이제 분할해서 대응하는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나올 악성 매물도 없고 자 지금 보면 이게 아까 제가 삼성전자하고 비교해보라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까 차트가 어땠어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2분기까지 쫙 밀어 올리다가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했다고. 근데 이 친구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삼성전자가 2023년도에는 성과급을 안 줬어요. 2024년도에는 성과급을 많이 줘요. 자, 근데 도대체 인텍 플러스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1년 내내 빠졌겠습니까? 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5%, 80%죠. 자,
기술적 되돌림만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기 운용 차원에서 1차 목표가는 18,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렸고 손절 가격은 한 8,400원 정도. 매수 가격은 지금 사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들은 지금 당장 사셔도 괜찮은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어제 뭐 이왕이면 또 크리스마스 전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지난해 말에 제가 사라고 할 때 그때 샀으면 더 좋았겠죠. 벌써 한 30% 먹었을 테니까.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고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리 바빠도 요거 한 번만. 네. 인텍플러스는 딱 한 가지가 지금 IT 소부장 중에서 PBR 0.5배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점수를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18,000원 정도로 좀 감점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 지금 1,750원 정도 달리고 있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8,4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로봇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MOU까지 체결을 했다고요? 뭐 근데 제가 이런 작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급등주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릴 때 굉장히 이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저는 한 종목, 두 종목밖에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종목을 압축해서 제대로 승부를 보고 이런 스타일인데 인텍플러스 같은 이런 작은 종목들 보면 섹터 구별이 굉장히 많은 섹터에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뭐 로봇 관련 부품주, 어디 관련 부품주, 어디 관련 부품주 그런데 막상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제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부수적인 역할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완성차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1차 벤더, 2차 벤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로자가 많은 게 자동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각 조약돌 하나씩 놓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어떤 특정 재료를 가지고 계속 폭등할 걸 노리다 보면 여러분의 계좌는 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질에 충실하고 얘가 이렇게 훌륭한데 이거 맛깔나게 소금 한 꼬집까지 들어갔다. 이 느낌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 다 좋습니다만 그 자체만 가지고 기대를 너무 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장 공략주로 인텍플러스를 가져와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인텍플러스는 살짝 보합권, 아무래도 어제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여파를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장 말고 내일장 뭐 아니면 언제가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타점 있으세요? 오늘 충분합니다. 오늘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네. 자 지금 과연 물량이 나올 때 어제 윗꼬리를 이유불 나고 상한가를 말아 올렸어야 되는데 막판에 뒷심이 부족해서 미끄러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회안을 내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아직 설레인다. 이걸 내가 이 좋은 가격에 어제 큰일 나서 못 살 뻔했는데 이거 또 기회가 온다. 매수 체결 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그 성장형 섹터에서 굉장히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어제 윗꼬리를 거의 한 10몇 %를 단 종목치고 매수 체결 강도가 118이라 그러면 거래 이제 한 1.5배 정도 실린다라 그러면 언제 20-30% 날아가는 급등주의 전설 중따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그냥 속 편하게 내가 100이라는 물량을 산다 그러면 40 그냥 사면 돼요. 우리가 장고 끝에 악수라고 계속 조금 더 싸게 사야지, 조금 더 싸게 사야지.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종목을 사면 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팔어.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됐다. 바가지 안 쓰고 사고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헐값에 안 던진다. 그래서 지금 100 중에 40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때 충분한 눌림 매수, 어느 정도의 저점 매수 할 수 있다. 딱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요즘 제 주변에도 감기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랩지노믹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독감 환자가 막 늘 때는 독감 관련주들도 당분간 좀 지켜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맞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제가 이거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모든 이 방송사 시스템이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오늘 아침에 와서 해야 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어제 원고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시가 갭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오늘 지금 랩지노믹스가 장중에 무려 16%를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기준으로 오늘 내가 이거를 좀 이렇게 잠잠할 때 추천을 하면 20-30% 단기간에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니까 이 종목을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벌써 아침부터 한 16%쫙 밀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도 솔직히 조금 김이 빠집니다. 근데 각본대로 가야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 저는 항상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 5분에 승부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드리는 급등주의 전설 중단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랩지노믹스 내용이 좋으니까 오늘 뽑았겠죠. 내용이 좋으니까 오늘 시세를 분출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내용이 좋은 종목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살 것이냐 그거를 딱 짚어내는 게 제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아침에도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 계속 아침에 실전에서 해드릴 테니까 지금 조금 약간 이거 설명하기도 긴 빠졌어요. 근데 뭐 독감도 좋습니다만 사실 제가 랩지노믹스에 대해서는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면 코로나 사태 때 돈을 정말 많이 벌었죠. 정말 많이 번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시장을 진출하느라고 이제 미국의 새로운 시장에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 이제 보면 클리어랩이라고 그래가지고 원가를 한 90%까지 낮추는 또 아주 혁신적인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뭐 혁신이라는 게 참 어감은 좋습니다만 늘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도전에 성공을 한다라 그러면 엄청난 성과가 나올 것이다. 만약에 이 회사가 다른 제약바이오처럼 임상 한두 개에 막 목을 메고 있다. 임상 결과 막 스케줄 발표 안 하고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벌써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근데 이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 그러면 상반기 안에 이제 성적표가 나오게 될 건데 그 성적표 괜찮게 나온다라 그러면 뭐 말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랩지노믹스는 저하고도 워낙 궁합이 잘 맞고 올 하반기 때 랩지노믹스 한 종목만으로 제가 또 몇 번이나 성과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좋게 본다. 그리고 자 하나만 이 랩지노믹스 화면 딱 본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라 그러면 일단 싫어. 왜 싫어요? 숫자에 거품이 많고 맨날 뭐예요? 장 끝나고 6시 임박해갖고 깜짝 놀라죠. 뭐 보고 놀라죠? 유상증자하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 돈 어디다 쓰려고? 임직원 월급이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뭐 하게 합니까? 반려해버려요 이제. 예? 특별하게 사업에 쓰려는 게 아니라 임직원들 월급 연봉 뭐 몇십억을 줘. 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 반려 계속 간단 말이에요. 자 PBR 0.86배입니다. 그래서 막대하게 번 돈으로 계속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차세대 제약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급 한 방은 없는 거 아니냐? 클리어랩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3월 달까지는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시국 때 벌어들였던 그 많은 돈들을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의 결실을 올 상반기 중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이에 따른 기대감을 잘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정말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한다면요. 오늘 윗골이 강하게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또 장 출발할 때에 비해서는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은 네. 100 중에 한 20 정도만. 그러니까 100 중에 아까 20 정도. 네, 그래서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는 한 3차례 정도의 분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 9시에서 계속 공개 유튜브 스트리밍을 해드리면서 급등주의 전설 중따를 계속 지난 7월부터 계속 드렸습니다.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도 잠시 뒤 공개 방송 와보세요. 그때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런 많은 성과를 제가 내드립니다만 9시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미 시가 이후에 16%가 뽑아 올려서 급등주의 전설 중따에서 1차 수익 실현이 진행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가져가기엔 굉장히 좋지만 단기적인 타이밍에서는 한번 절반 이상 물량을 던지고 상한가에는 실패했으니까 던지고 나와야 돼. 찍고 내려오니까 고점 찍고 되돌리면 한 절반 정도는 청산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라 여기에서 신규로 또 들어가는 건 한 100 중에 20 정도.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3종목 중에 2종목은 지금 사세요. 지금 사셔도 됩니다. 이 친구는 이미 떴어요. 이거는 덜어내야 돼요. 한번 먹고 다시 또 좋은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그 타이밍도 같이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까지 아마 랩지노믹스는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도 그렇고 유튜브 스트리밍에서도 그렇고 최소 10번은 얘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10번 다 대승을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덕산 하이메탈이랑 인텍플러스는 지금 현재가로 좀 접근해보는 게 유효하고 랩지노믹스는 살짝 놓쳤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목표가랑 손절가 라인은 각각 어떻게 보세요? 네, 목표가는 일단 5,8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한 2,200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타점은 다시 한번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방송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목표가 5,800원, 손절가 2,2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채팅방에서도 지금 살짝 김 빠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랩지노믹스 지금 당장 들어갈까 하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아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급등주의 전설 중따를 지난 7월부터 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7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2,900선에 육박할 정도 최고점이었고 네. 시장이 계속 빠져요. 저는 하루도 유튜브 스트리밍을 거르지 않았으니까 매일 봐보세요. 제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시장 탓하기. 장이 빠져서 내 종목이 빠진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본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빠진다 해도 종목은 상한가가 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주의 전설 중따라는 건 뭐냐면 정말 괜찮은 종목, 날아오를 수 있는 종목을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 계좌에 미련이 가득한 거예요. 이 종목도 이뻐 보이고 이 종목도 애정이 가고 얘도 좋고 얘도 좋고 계좌에 종목이 30개, 40개가 돼버린다? 그러면 그건 이미 여러분들 사실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길 수 없는 수익 구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해지 기능이라든가 뭐 계란을 분산해서 담는 포트폴리오 절대 아니에요. 그냥 주식이라는 동일성이 있는 상태에서 현금만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악성 매물들이 많이, 악성 종목들이 쌓여져 있는 굉장히 비탄력적인 어떻게 보면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종목 수가 많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급등주의 전설 중따는 7월부터 지금까지 아무 날짜나 봐봐. 오늘 9시에서 9시 5분에 추천해서 바로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미 랩주노믹스는 오늘 아침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공략을 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제가 어떻게 했나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미 쭉 밀어 올릴 때 1차 목표가는 어떻게 되느냐. 매수 체결 강도하고 시가총액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 7에서 11%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입하고 나서 한 10% 정도이기 때문에 한 차례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맞다. 제가 또 이어서 오늘 종가에도 날아갈 종목도 드릴 테니까 아쉬워하지 마세요. 뭘 아쉬워해 주식하는 사람이. 주식하는 사람은 미련이나 아쉬움을 둬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 있고 다음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지금 보니까 로봇주들이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의 8%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하이젠 R&M도 좀 시작할 때는 보합인 것 같았는데 어느덧 6%까지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 못 들고 있는 그런 로봇 관련주들이 있어요. CES 2025를 앞두고 있으니까 오늘장 공략주로 로봇주, 좀 낙폭 과한 종목들 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좋게 생각하고 지금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랩주노믹스도 다시 또 들어가고 내가 10번 이상 얘기할 거라 그랬는데 뭘 아쉬워요. 또 들어가면서 또 먹으면 되지. 네. 당연히 그런데 이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도는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딱 몇 시에 끝나죠? 방송이? 저희 지금 이 시간은 네. 제가 이 출연한 방송 게 몇 시에 자체요? 끝나죠? 한 11시 3분까지. 11시 3분까지. 네. 그러면 이제 로봇 관련된 얘기는 제가 또 이어서 많이 드리기로 하고 그냥 언급만 하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너무 동의 안 좋습니다. 하시면 안 하고 아니요, 동의해 아니요. 주시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번 관심적으로 담아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직 유튜브 스트리밍에 들어와서 이걸 보고 계신 게 아니니까 막 이게 뭐 100% 이상 먹었다 이러면 뭐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도 보면 다시 93% 올라왔죠. 보이시죠? 93% 올라왔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ELW라는 건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결론은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어떤 종목이 나아갈 것이냐, 더 나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확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화면을 한번 짚어주신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폭등했습니다. 2%나 폭등을 했어요. 자, 근데 보면 어제 대비해서 195% 수익, 230% 수익, 158% 수익, 237% 수익. 우리나라 시장이 내가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고 오늘 당장 못 올랐다 하더라도 내일이나 모레나 너무 설레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 자체의 수익률을 내가 소외될까 봐 두려운 경우가 있죠. 두 가지 리스크가 다 있는 거야. 시장이 막 빠져. 내가 주식의 거의 95% 이상 거의 현금 비중 5% 이내로 풀베팅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 막 빠질 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때 뭐 지수 ELW 풋. 참고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당일날 그 풋에서 얼마 정도 수익이 났냐. 그냥 생각할 수 있는 혼자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큰 숫자 한번 불러보세요. 큰 몇 숫자요? 배 정도 수익이 났을까요? 4배? 4배? 아니, 4배 너무 크다. 4배 너무 큰가요? 2배? 400가 나왔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네. 만약에 누군가가 100만 원을 풋에 투자를 했다라 그러면 그 100만 원이 4억 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와. 이게 보험 전략이라고 그러죠. 네. 해지 전략이에요. 그래서 주식만 가지고 내가 열심히 싸우셔도 됩니다. 저랑 같이 열심히 싸웁시다. 저는 100전 100승, 1000전 1000승을 추구하면서 죽어라 잘 싸우고 있고 잘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기는 것도 좋은데
조금 보험 들면 좋잖아요. 네. 자동차 운전을 내가 진짜 잘하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상한 사람이 날 치고 갈 수도 있잖아. 방어하고 싶은 부분. 보험을 들면 얼마나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해지 전략. 지금 반대로 내가 현금이 없어. 95% 이상 주식을 쫙 담아놨고 이제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500만 원도 없어. 근데 시장은 계속 올라가. 근데 내 종목은 계속 서 있어. 이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겠죠. 이럴 때 이제 뭐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 해치.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린 오늘 아침에 지금이라도 콜을 사야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드렸던 이 ELW 콜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자 유튜브 스트리밍 접속해 보시면 플러스 103% 수익 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합시다. 그래서 로봇주는 오늘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다. 특히 아니, 낙폭 상세하게 관리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러면 없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이죠? 무료 네, 방송. 지금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9시에서 9시 5분 사이 잘 타점 잡고 싶다 하실 때 유튜브 스트리밍 검색하셔서 좀 무료 방송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살짝 남았는데. 그럼 보시죠. 그 로봇주 네. 관련해서 종목 딱 하나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시죠. 제가 그 로봇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은데 제가 실제로 또 최근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로봇주가 있고 더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좋은 종목이 있지만 제가 나 혼자 점상이라는 방송에서 12월 26일 작년 마지막 출연할 때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데 어제도 좀 상한가까지 밀어 올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 화면 보면서 설명하죠. 네, 제 이쁜 얼굴도 좋지만 같이 좀 차트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어제 상한가까지 밀어 올리지 못한 부분 조금 아쉽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8%까지 밀렸던 부분 다시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자 일단 로봇 관련된 흐름은 오늘 잠시 주춤하는 거 절대 끝나지 않는다. 워낙 오늘 워낙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워낙 낙폭과대한 종목들로 이제 한 차례 좀 순환매가 일어나다 보니까 에너지가 지금 계속해서 타오르려면 시장도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반해서 계속 올라가기 아직은 어려운 순환매 구조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만 오늘 밑꼬리 달고 올라오듯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고 자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선택한 큰 이유 자 지금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계속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건 뭡니까? 휴머노이드죠. 사람의 형태를 한 로봇 시장입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뭐냐면 협동 로봇팔의 절대 강자예요. 그래서 두산이라는 이 그룹적인 차원의 어떤 리스크라든가 불확실성이 상당히 이제 해소가 된 상태에서 협동 로봇팔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향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 유럽에서는 당연히 좀 감소한 게 누가 보더라도 전쟁 중인데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라 그러면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또 한 차례 올 상반기에 랠리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M&A 이슈만 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아주 그냥 뚝배기로 천천히 끌어나갈 종목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기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는 협동 로봇팔 시장 쪽이 휴머노이드보다 조금 더 낫다. 매출이 빨리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저는 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팔 쪽 휴머노이드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하나 더 곁들여서 두산 로보틱스까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관심주로 잘 담아두셨다가 꼭 성공 투자 실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딜사이트 S의 나영우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시황 흐름들 한번 짚어보고 나서요. 오늘장 중요한 키워드 7개까지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왜 이래 싶을 정도로 코스피 1.9%의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한지 아마도 작년에 그렇게까지 좀 많이
빠졌던 것도 사실 좀 억울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억울함을 좀 뭔가 울분을 토하기라도 하듯 코스피가 2,400선을 돌파한 이후에 강력한 수급 유입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러의 강달러 압박에 들어오지 못했던 외국인 수급이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코스피의 강세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야말로 1월 효과 그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12월 30일장부터 강했죠. 1% 넘는 상승 이어졌었는데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까지 추가로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진짜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매일 떨어지는 주식도 없고요. 매일 오르는 주식도 없는 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좀 핍박받았던 국내 증시 올해 들어서는 확실히 뭔가 다른 모습 이틀 연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00선 육박하는 그런 흐름이네요. 자, 그러면 수급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크해 볼까요? 코스피 외국인 수급 2,579억 뭐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만족할 만한 수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선물 이게 단위가 억 원이죠. 9,500억 원. 이거 계약수로 바꾸면 만 계약이 훌쩍 넘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만 계약 넘는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됐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기관의 수급은 이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기관도 동시에 덩달아서 1,400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확실히 개인이 좀 풀어줘야 되나 봐요. 개인이 101억 그리고 기관이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 369억 순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뭐 이 수급의 연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뭐 벌써부터 얘기하기는 좀 이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강달러도 있고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뭐 수출이 둔화된다라는 우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증시의 최대 무기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밸류에이션을 놓고 사실 미국 증시가 좀 빠질 때 국내 증시 쪽으로 좀 눈을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가 일단 올 초 이틀 동안은 맞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랜만에 이렇게 5개 종목이 모두 빨간불을 켜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6% 급반등이 좀 눈에 띄죠. 어느덧 18만 원 가볍게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또 테슬라가 급락을 하고 또 애플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았던 M7 종목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된 CES를 앞두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기조연설자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뭐 블랙웰이라든지 뭐 루빈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또 얘기해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이 조금 순환하는 과정에서 1월 들어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간 약해지고 그동안 눌려 있었던 섹터가 일제히 올라왔던 게 특징이었는데 모처럼 국내 증시, 뉴욕 증시와 커플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사실 조금 적응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3.7% 역시나 급반등하고 있죠. 뭐 일단 뉴스를 따라가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IRA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쇼커버링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잠시 후에 보겠지만 코스닥 쪽에서도 비슷한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은 어떤지 한번 챙겨볼까요? 기아가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 달성하고 나서 최근에 계속 10만 원 언저리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네이버 어제장 20만 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역시나 CES 하면 반도체만 얘기할 게 아니죠. AI 역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의 상승이네요. 자, 그러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볼까요? 최근에는 확실히 1월 효과하면 코스닥이 바로 떠오릅니다. 뭐 바이오도 있고 그리고 또 AI도 있고 어제는 로봇이 있었고 오늘은 2차 전지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7.3% 급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9.4% 급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2차 전지의 반등에 대한 배경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솔직히 없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간밤에 테슬라가 급락했던 배경을 찾자면 전기차 때문이었거든요. 전기차 인도량이 예상 대비 부진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주는 다 같이 좀 빠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대한민국 증시의 유일한 매력, 밸류에이션이라는 메리트, 2차 전지주에게도 충분히 해당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사실 쇼커버링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터졌던 것 같고 에코프로가 두 자릿수 급등까지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담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에서도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충분히 있는데요.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삼천당제약 아쉽네요. 삼천당제약이 장 초반에 상승 탄력을 꽤 많이 끌어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리노공업도 4.5% 반등하고 있습니다. CES도 있지만 CES 다음 주 지나가고 나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관련된 종목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1월만큼은 그래도 조금 신바람 나는 그런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라고 쓰고 HBM이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6%, 한미반도체 7.8%,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이 외에 뭐 PSK홀딩스 이런 종목들까지 또 자람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까지 쭉 일제히 올라오더라고요. 엔비디아 반등 효과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CES에서 엔비디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젠슨 황 CEO가 뭔가 기조연설을 한다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SK하이닉스도 뭔가 하나를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HBM 쪽에서 또 새로운 16단 샘플을 전시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계속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HBM 관련주 과연 오늘 하루짜리 반등일지 다음 주 CES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CES에서 또 다른 화제의 거리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양자 컴퓨팅 관련주인데요.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사실 오늘은 조금 희비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뭐 KCS라든지 엑스게이트와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우리로 그리고 또 아톤, 솔리드 같은 종목들이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이었는데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팅이 이제는 새로운 그런 분야로 처음으로 새로운 부문으로 자리를 한다고 하죠. 이 덕분에 사실 뭐 다 구글 덕분이긴 합니다. 구글의 윌로우 칩 덕분에 이 양자 컴퓨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비가 좀 엇갈리는 걸 봤을 때 역시나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아직까지 테마주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라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뜬금없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는 아무래도 하나솔루션이겠죠. 미중 간의 관세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간밤에도 이제는 잊혀진 그런 ETF지만 탄이라고 있잖아요. TAN이라는 태양광 ETF가 강세를 좀 보인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왜 오르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탑다운 관점에서 일단 순환이 좀 돌고 있는 것 같고요. 2차 전지와 태양광은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에 뉴스 살을 좀 붙이자면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섰을 때 아마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조금 더 이제 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모두가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시장이 좀 반등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섹터들이 일제히 좀 올라오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이외에도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SDN 같은 종목들 다 같이 일제히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현 시각 시황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 탑7 키워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장 키워드 탑7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보도국 신현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모처럼 시장이 좀 반등을 해서 저희가 좀 웃으면서 진행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키워드도 좀 반가운 키워드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환율 일주일 주목입니다. 환율. 오늘은 그래도 좀 빠지고는 있어요. 네.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일주일 주목. 앞으로 일주일을 주목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새해 첫 개장일이었던 지난 2일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 당국의 환율 안정 노력화가 기대가 커지면서 환율 하방 압력이 좀 있었습니다. 새해부터 환율 안정을 위해 이제 외환 당국자들이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이날 외환 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제 국민연금 내부 결정에 따라 곧 국민연금에서 환해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부분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재판관 임명 지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총재는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책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일주일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2일 서울 외환중개에 따르면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였던 1,477원보다 8.5원 내린 1,468.5원에 마감했고요. 오늘 상황만 봐도 아까 제가 본 거는 이제 1,466원에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환율 하방 압력이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밤에 달러만의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가 109선을 넘어가면서 이러면 또 국내 증시 굉장히 힘들겠네. 환율 또 치솟을 수 있겠네라고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 오히려 환율이 내려갑니다. 이게 사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장이 올라와서 환율이 빠지는 건지 환율이 빠지면서 시장이 오르는 건지. 그렇지만 어찌 됐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이 정책 불확실성 조금씩 수습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죠.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2명 또 임명을 하면서 탄핵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창용 총재 역시 만약에 그냥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경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인상적인 발언을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율의 하방 압력을 좀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국내 증시 오늘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키워드인데요. 을사년 그러니까 푸른 뱀의 해 유망업종 어떤 업종들이 제시가 되고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부터 해서 이제 지난 연말 우리 국내 불확실성이 좀 많이 확대가 됐었죠. 네.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는 비관론이 좀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원화 약세, 내수 부진, 수출 둔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질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유망 업종이 있습니다. 네, 증권가는 이에 개의치 않고 견조한 실적과 모멘텀을 보일 수 있는 업종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경쟁 기업들과 비교해서 국내 기업이 유난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네, 삼성증권의 경우 전 세계에서 이제 K컬처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게임, 엔터, 그리고 식품업종 등이 한국 대체 불가 요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산업 특성상 경기 방어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이는 경기 둔화 및 정치적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장악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보유한 크래프톤이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크래프톤에 대해 PC 및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의 트래픽과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인조이, 아크 등 다양한 신작 라인업으로 올 한 해 풍부한 모멘텀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엔터테인먼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선 K-팝 아티스트의 완전체가 올해 컴백을 합니다. 네. 방탄소년단과 이제 블랙핑크가 올 하반기에 돌아오게 되면서 소속사인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엔터주 전반에 대한 투심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품주의 경우에는 꾸준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인기를 바탕으로 실적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외 기여도를 확대 중인 농심과 풀무원 그리고 CJ제일제당 등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을 톱픽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설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삼양식품 주가가 현재 70만 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거기서 30만 원 정도가 더 오른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삼양식품은 현재 불닭볶음면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최근엔 사업에 어떤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 중국의 해외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게임, 푸드 그리고 엔터까지 배틀그라운드 저도 참 많이 했었는데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또 게임주가 경기 방어주로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엔터사 BTS 저도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이브 그리고 또 뭐 SM 그리고 YG의 블랙핑크까지 앞으로도 계속 K엔터 그리고 또 K푸드 광고도 많이 해주시면서 SNS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코스피 거래량 탑2인데요. 어제 기준인가요? 네, 어제 기준입니다. 네. 종가 마감 기준자 이제 코스피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탑2가 어떤 종목이 어떤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2일 코스피 거래량 탑2는 파생 상품을 기반으로 한 금융투자 상품이 차지했습니다. 1위는 무려 거래량 약 1억만 주가 넘게 달성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 2배 상품이었고요. 2위는 삼성 인버스 레버리지 2배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ETN으로 약 9,844만 주 이상 거래량을 달성했습니다. 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 2배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ETF 상품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반대 방향으로 2배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일일 투자자 동향을 보면 개인이 598만 주, 외인이 664만 주가량 매도를 했고 기관이 1,284만 주가량 매수했습니다. 또 이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 2배 같은 경우에는 2,605원에 시작해 전일 대비 0.58% 증가한 2,595원에 장을 마감했고 거래 대금은 2,795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거래량은 많았지만 하락 마감한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삼성 인버스 레버리지 2배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ETN인데요. 네, 해당 ETN은 원유 가격 변동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외인이 3,180만 주를 매수했지만 기관이 2,044만 주를 매도하면서 이날 전일 대비 4.12% 하락한 93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 대금은 좀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새해 벽두부터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인버스 2배짜리를 많이 사면 어떡합니까? 결국 이러면은 이제 다 물린 거죠. 오늘은 다 올랐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개인이 인버스 2배짜리를 산 게 아니라 기관이 많이 샀군요. 그러면 기관이 물렸네요. 뭐 어찌됐든 개인 투자자들 화이팅입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 말고 앞으로는 그냥 레버리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번째 키워드는 역시나 조금 또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삼성전자 새해 반등, 오늘까지 반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새해 반등해서 강보합에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00원 오른 53,400원의 장을 마감했었는데요. 지금은 54,70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이 어제는 152만 주 매수를 했고 개인 매수세가 강했던 반면에는 외인과 기관이 총 257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보유 중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식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번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네, 아울러 삼성전자는 DX 부문을 총괄하는 한종희 부회장 직속으로 미래 로봇 추진단을 구성했었는데요. 이처럼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에 대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자 투자 심리도 좀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현 주가가 5만 원 선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선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 가냐 마냐 하는 그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 아쉽게도 10만은커녕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제 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8만 9천 원이었나요? 9만 원 근처까지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사실 이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필살기 하나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원래부터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었는데 이게 또 시기가 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2026년도까지 편입하면 되는 걸 조금 당겨서 했다는 건 분명히 삼성전자의 어떤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같이 좀 으쌰으쌰해서 두 종목 주가 같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정치 테마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테마주 들썩.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지금 좀 계속 줄다리기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하더니 오늘은 또 급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다르게 되고 있는데 네. 네, 혼란스러운 전국이 지속됨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도 어떻게 보면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2일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 테마주가 상승을 좀 했었는데 이제 생물 소재와 이제 의료 및 실험 장비, 기업 부설 연구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오리엔트 바이오의 주가가 이제 전날에는 12.2%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이 종목은 좀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 외에는 이제 오리엔트 계열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어제는 급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좀 자동차 부품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는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날에 이제 이 오리엔트 전공이 투자 위험이 뜨기도 한 종목이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소재한 동신건설 또한 어제 주가가 올랐으나 오늘 이제 전일 대비 4,000원 하락한 5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리엔트 바이오는 상승이고 나머지는 좀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정치 테마주는 테마주에 불과합니다. 뭐 지금 신현수 기자가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만 사실 뭐 근무했던 이력 정도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냥 고향인 그쪽에 공장이 있어서 혹은 회사가 있어서 관련 테마주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사실 뉴스와 크게 연동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수급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급과 심리는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정치 테마주에 접근하실 때는 뭐 매력은 있겠습니다만 항상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매매에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키워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여섯 번째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인가요? 이수페타시스의 반등입니다. 괜찮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다음에 우리가 떠올렸던 게 이수페타시스인데 사실 오늘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어떤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유상증자 이슈가 좀 흐릿해지면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핫한 기업인 이수페타시스 또한 어제 기준으로 주가가 좀 반등을 했었는데요.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인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 지난 10월 4만 원대를 기록하다가 현재는 2만 원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된 이수페타시스가 국내 증시 불안을 키웠다는 데서 비롯된 건데요.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기존 사업과 무관한 2차 전지 소재 기업을 좀 인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갑자기 이제 유상증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주들의 반대 목소리가 되게 거셌었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다가 어제 기준으로 해서 반등에 살짝 올랐었습니다. 2일 전일 대비
대비 이제 100원 오른 27,45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이수 페타시스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2차 반려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유상증자 철회의 기대감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3일 오전 10시 기준에서 이제 전일 대비 100원 내린 27,350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상법 개정이 될까봐 그걸 좀 두려워해서 미리 선수를 친 거죠. 뭐 하면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주들의 이익을 굉장히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게 뭐 지금까지는 사실 국내 증시에서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밸류업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금감원에서 벌써 2차 반려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대한민국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참 많이 안 좋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뭐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이런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도록 잘 방안이 마련되는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7번째 키워드 한번 볼게요. 이건 또 오늘 핫한 그런 종목입니다. 한화솔루션. 왜 오르는 거예요? 네, 한화솔루션이 3일 오전 장 초반에 10% 넘게 오르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시 35분 기준으로 해서 한화솔루션은 전일 대비 2,100원 오른 18,260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재는 18,18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전장보다 13% 넘게 뛴 18,300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했고 한화솔루션은 현재 미국 내에서 태양광 발전 공급망의 어떤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데이터 센터 등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미국 현지내 생산 체제를 갖춘 태양광 업체가 좀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태양광 에너지 업체 퍼스트솔라 주가가 6%가량 상승했었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상할 것이 가능성이 어떤 높은 것도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솔루션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금은 우리가 선택지를 다양화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정부의 예상되는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들 충분히 올라왔잖아요. 그 종목들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도 조금씩 조정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곳 없는 수급이 그동안 피해주라고 여겼던 그런 섹터에 다시 한번 몰리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애매하죠. 과연 태양광이 정말로 트럼프 정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건 사실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의 어떤 비중 조절이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평가 종목들의 확실한 메리트는 있죠. 이렇게 한번 수급이 쏠리고 트리거가 걸리면 급등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챙겨보다 보면 아마 포트폴리오의 계좌에 그리고 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탑7 키워드 함께 해봤고요. 신현수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11시 반을 넘었습니다. 점심시간 어느덧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은 어떻게 봐야 했고 또 앞으로 남은 오후장은 어떤 대책을 또 세워봐야 할까요? 관련한 소식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딜사이트S의 김동석 마스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닥이 700선까지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환율도 계속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강하게 출발했던 시장이 어느덧 힘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오전장에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도주가 올랐다는 거죠. 주도주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와 그다음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좀 올라갈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엔비디아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2025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이 HBM4라든가
그리고 엔비디아가 루빈 6개월 앞당긴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둔화됐던 반도체가 다시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좀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나 아니면 관련된 DI라든가 연관 기업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여기서 뜬금없이 올라왔던 기업이 2차전지입니다. 그동안 정말 오랜 기간, 거의 한 1년 넘게 하락세가 이어지던 게 2차전지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전체적인 반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2차전지에 따라서 우리가 2023년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주도주, 그다음에 상승세를 만들었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1년 내내 빠지기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메탈 가격이 하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빠지고 실적이 빠진 이유는 재고평가 손실이 났기 때문이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회복이 나오는 구간이 2025년이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지만 사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IRA 폐지라든가 AMPC에 대한 보조금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2차전지 정말 안 좋고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반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IRA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반등세가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2차전지 산업이 2024년도에 재고평가 손실이 나고 거의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재고평가 손실이 2025년에 날 게 없는데 이 민심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별로 2차전지로 안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도 없고 조용히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하면서 올해 오전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대로 계속 추세 상승이 이어질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금 상황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오전장은 주도주의 반등으로 움직였고 개별주 위주의 시장보다는 주도주의 기업들이 5%에서 한 10% 사이로 움직이면서 흔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의 강한 반등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쪽까지 주도 섹터들이 크게 움직여줬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참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 외에도 코스모 신소재 같이 최근 눌림이 강했던 2차전지 종목들까지 오늘은 참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참 반가운 오늘인데요. 그러면 오후장에 좀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투자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미국장은 전날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국내 장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도주가 반등이 나온 부분도 있고 미국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반등세가 나오는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오후장을 본다고 했을 때 이걸 그냥 오늘 오후 안에 매수하고 끝내겠다. 그러니까 오후 안에 입절하고 끝내겠다. 그럼 상관이 없는데 내가 추세 상승을 보고 오후에 공략을 하겠다. 그럼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어제 부채 한도 우리가 협상해 놓은 시기가 1월 1일부로 끝이 났고요. 1월 2일부터 다시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일단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써야 돼요. 부채를 더 늘리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협상을 하려면은 1월 20일 트럼프 지금 현재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 협상을 진행해야 되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미국의 유동성이 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2025년도 1분기 TJ 잔고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재무부 통장을 얼마나 채울 거냐라는 계획을 봤을 때 사실 유동성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4분기가 약 7천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1분기가 8,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500억 달러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부채한도 협상과 세금에 대한 환급입니다. 미국에서는 1월에서 4월 사이에 세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나 많이 냈으니까 환급해줘. 그럼 환급을 해줘야 돼요. 그게 1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시기죠. 그래서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부채한도 협상도 해야 되고 이번에 취임도 해야 되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시장 유동성이 미국도 많이 없을 거라 보는데 국내는 특히 뭐가 있냐면 설날이 있죠. 그래서 설날이 이번 1월 말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오늘 사서 오늘 팔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1월 말까지 그냥 지금부터 우상향을 볼래? 추세 상승을 볼래? 아니 S&P 500 7천 간다는데 국내 증시 안 가겠어라는 생각으로 오후장에 좀 안일하게 매수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 이런 설 연휴 같이 긴 휴일을 두고 있는 상태면 보통 그 전주나 전전주까지 시장이 안 좋아요. 추석에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휴일에 쉬는 동안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규제가 나올지, 어떤 발표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싫어서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고 유동성이 없어요. 근데 그 시기가 사실 다음 주면은 거의 끝나고 그 다음 주가 설날 2주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추세 상승보다는 지금은 뭐 단기적인 접근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 나 길게 보겠다 한다면 조금 자제하고 좀 조심해서 아마 1월 10일 이후에 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눌림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좀 노려보는 게 낫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장 오르나요? 라고 계속 질문할 때 미국장을 같이 봐야 합니다. 미국장이 조정받아가면 우리 장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었죠. 테슬라가 6% 하락하고 미국 증시 자체가 좀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요즘이다 보니까 1월 말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보수적 접근을 유지해야 할 필요 있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후장 들어서 지켜보면 좋을 종목, 탑픽 3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엔터주 살펴볼까요? 네, 이제 제가 하나 가져온 게 JYP 엔터라는 기업입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가져왔냐 한다면 지금이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애도 기간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참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화려하고 좀 시끄럽고 그다음에 조금 신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자제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런 것과 연관이 있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엔터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눌리거나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2025년도는 아마 엔터의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한다면은 엔터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항상 대박 났다라고 한다면은 빌보드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빌보드 탑 100에서 1위를 했다, 2위를 했다, 뭐 아니면은 뭐 10몇 위를 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대박이 났다는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서 벌어 들어오는 돈이 당연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엔터주 중에서도 우리가 미국에 나가서 벌어오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디에 나가서 벌어오는 게 좋을까? 고민해 본다면은 우리가 보통 미국은 그냥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사항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제재 사항이 있었는데 없어졌거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수익성이 크지 않았는데 수익성이 커지거나 그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금리 인상 기조고 엔화가 강해질 기조죠. 그러면 일본에서 벌어 들어오는 돈, 일본에 나가서 가져오는 돈이 지금까지 엔화가 약세였다 보니까 뭐 사실 예를 들어 1,000원 벌면 1,000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1,000원 벌면 1,100원, 1,200원 앉아서 수익이 그냥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됐죠. 그리고 중국에서 팬사인회 진행하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2025년 말까지는 무비자가 열려 있으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충분히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는 한 77,000원 라인대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단 목표가는 대략 77,000원 라인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2,000원 라인대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잡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6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JYP 엔터. 가격 전략 목표가 77,000원, 손절가는 62,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엔터주 자체가 약간은 좀 이전만 못하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한 1월 중에 엔터주들 다시 강한 반등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전체적으로 증시가 안 좋으면은 엔터주라고 힘을 당연히 못 쓰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1월 중순에서 말이 지난 다음에 저는 2월부터 충분히 추세가 이어진다 보는 건데 이번에 눌릴 때가 제가 봤을 땐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엔터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는 아까 얘기한 엔화가 약세였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BTS가 군대를 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뭐 어떤 아이돌이 최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BTS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린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돌이 군대를 갔다가 한 명씩 돌아오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전원 다 제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하고 기대를 가질 수 있겠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는 요즘 같은 경우엔 더욱더 달러를 사들일 수 있는 엔터주들의 내년 실적, 올해죠. 올해 실적이 더욱더 기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게임주 살펴볼까 하는데요. 요즘 좀 게임주가 뭐 테슬라의 FSD 쪽으로 해서 관련해서도 같이 모멘텀을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힘들었죠. 2024년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냐라고 한다면 2020년에 우리가 팬데믹 사태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다들 집에만 있고 게임만 하니까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디에 투자하냐? 모두가 이제 밖에 못 나가면은 야 우리 비대면으로 만나자. 그래서 메타버스라든가 NFT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벌어놓은 돈을 그대로 쏟아부어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가 거의 탑산이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메타버스에 부은 돈을 다시 메꾸고 그 사업부 축소하고 적자 없애고 하는 과정을 2021년도부터 22, 23, 24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그 구멍을 메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메타버스 사업부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100분의 1, 뭐 50분의 1로 축소가 돼서 적자가 거의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팔아버리거나 대부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5년도부터는 게임 회사들이 이제 본업을 하기 시작하죠. 진짜 게임 중에서도 대작들을 대거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대원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대원미디어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뭐 하는 회사냐? 닌텐도를 유통하는 회사예요. 닌텐도가 뭡니까? 게임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닌텐도 DS, 뭐 닌텐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위치라고 부르죠. 근데 스위치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잘 팔리고 정말 잘 나갔어요. 근데 그 스위치가 나온 지 오래됐죠. 거의 6년,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게 나올 때가 됐는데 그 닌텐도 스위치 2가 올해 발표가 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스위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라든가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가 이게 조금씩 나와주고 있죠.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닌텐도 스위치 2가 출시가 되면은 당연히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왜? 1이 대박났기 때문에 2도 대박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번 오징어 게임 보십시오. 오징어 게임 1이 대박나서 2가 사실상 내용이 조금 애매해도 글로벌 1위를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번 닌텐도 스위치 2도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1년마다 출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금 사고 싶을 정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대형 미디어는 항상 이 닌텐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로 봤을 때 완전 최저점 라인대입니다. 왜 최저점 라인대냐라고 한다면 얘네들도 이제 새롭게 실적이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구간에서 한 9,000원 정도 보고 보시고 손절가는 7,200원 라인대, 매물대 보시면은 아마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저점 라인대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원미디어 오늘 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5% 넘게 오름폭 키워내 가고 있는데 목표가 9,000원, 손절가 라인은 7,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추가 나오는 거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출시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어떤 발표가 있나요? 아주 명확하게 이게 언제 나온다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이번에 3월쯤 이 발표가 되고 상반기 안에 정식 출시된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닌텐도 스위치 2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언제부터 2024년도부터 나왔는데 이미 24년도에 디자인이 유출이 됐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반도체 안에 엔비디아 거, 삼성 거 들어가는 게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상반기 안에 발표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중고등학생 때 닌텐도 가지고 참 재밌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또 스위치 2가 나온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 종목도 사실 게임주로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펄어비스 준비되어 있는데 펄어비스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펄어비스가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왜 펄어비스를 가져왔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메타버스 NFT에 투자를 해서 잘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삽질을 하다가 이제는 2025년도부터는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대작들이 전부 다 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NC소프트의 아이온2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번 카카오게임즈 아케이지라든가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되죠.
6년, 7년을 준비했습니다. 뭐 닌텐도 스위치랑 비슷한데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고요. 올해 2024년 말에 발표가 났죠. 근데 사실 엄청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2025년 3분기쯤 출시될 것 같다라고 다들 기대를 했습니다. 왜? 오래 기다렸으니까. 근데 4분기에 출시할게요라고 하면서 하락세라든가 급락이 나온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출시가 좀 미뤄진 건 옛날부터 말이 많았어요. 언제쯤 나오지 않을까? 지금 아니야. 언제쯤 나오지 않을까? 지금 아니야를 몇 번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일정을 얘기했는데 미룬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못을 박았죠. 2025년 4분기에 붉은 사막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올해까지 문제인 것들, 적자인 것들, 메타버스 다 축소하고 2025년도에 흑자 돌리고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어려웠고 지금까지 계속 출시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던 붉은 사막이 2025년도에 출시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펄어비스가 정말 오랫동안 좀 죽어 있었습니다. 왜 죽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이 2020년도부터 돈 많이 벌었다 했다가 이제 메타버스에 돈 다 갖다 바치고 다들 실적이 직살이 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빚이랑 적자랑 메꾸고 최근에 좀 살아볼까 했는데 이 살아볼까에서 좀 미룰게 해서 떨어진 거죠.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서 더 나쁠 게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역사상 거의 최저점 근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 지금 구간에서 반등세를 사실 빠진 만큼만 올라도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빠진 만큼만 올라도 긍정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목표가도 빠진 만큼도 아니에요. 그 이상 보면 좋겠죠. 목표가는 32,000원 나올 때 일단 보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출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만들래? 못 만들겠어가 아니라 만들 건데 조금 미룰게. 그것도 뭐 1년 미룬 것도 아니에요. 몇 달 미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26,000원 저가 부근 때 잡으면서 추세 반등. 저는 전체적인 게임 산업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 관련된 기업들 전체적으로 관심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28,000원 라인에 있는 펄어비스 32,000원 목표가, 손절가 라인은 26,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이 펄어비스가 저는 좀 양치기 소년 같거든요. 이 붉은 사막 몇 번이고 계속 연기를 했잖아요. 사실 주가가 꽤 낙폭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실하게 못 박는 어떤 계획이 없지 않은 이상 굳이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펄어비스가 양치기 소년이다. 말할 때마다 맨날 미루고 뭐 출시하는 것처럼 하다가 맨날 출시 안 하고 뭐 이러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펄어비스의 과거 흐름을 보시면은 이 당시에 이제 하락이 나왔던 이유도 우리가 이때 왜 하락이 나왔냐라고 한다면 출시한다고 했다가 안 할래 해서 밀렸다가 반등이 나온 거고요. 이때 하락이 나온 것도 출시하니 안 할래 했다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반등이 나오냐라고 한다면 그만큼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미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언제 할게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할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아니야가 아니라 내년 4분기 할게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대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적 전환이 2025년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펄어비스가 지금까지 좀 기대감을 많이 죽였다면 이제는 그 기대감에 충족시킬 수 있는 충고를 만들 거라 기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발 오래 기다린 만큼 이 붉은 사막 이번만큼은 좀 기대감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주신 3가지 탑픽 종목도 관심주로 잘 담아두셨다가 꼭 성공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딜세이트스의 김동석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체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될 만한 여러 가지 조언들 도와드렸는데요. 하지만 해당 가치 또 해당 종목에 따른 상승과 하락까지는 함께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같이 끌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